지난 5월 7일일 겁니다. 울산대교에서 한 모녀가 투신을 시도했어요. 구조대원들이 와서 막 소리치고 내려오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그냥 바다만 바라보면서 이상한 말만 하고 말이죠. 그때 한 구조대원이 인적사항을 조회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재훈아, 뭐 이런 식이죠. 누구야? 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비로소 그때 그 사람을 바라보고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하고 말을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 아, 그러냐? 그래서 5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굉장히 상관이 있죠. 저는 이 이야기를 저녁 식탁 자리에서 아내한테 듣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시입니다. 야, 이거 뭐 정말 절묘하죠? 우리는 시하고 이 현실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는 의외로 우리하고 굉장히 바싹 붙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한테 정말 시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김춘수의 꽃처럼 그 의미 없는 몸짓이 호명했을 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필요한 순간입니까? 우리가 이런 일상을 살면서 항상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 사소한 시 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마음을 연다는 의미가 좀 들어올 겁니다. 그죠? 이 꽃이라는 작은 시 한 편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인데 저는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살기 참 편하십니까? 힘들 때 있죠, 그죠? 근데 다음 주 어떡하지? 다음 주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전화가 뜬금없이 온 거예요, 일요일 날. 굉장히 바쁘신 분이어서 전화 통화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자네 집 근처에 왔으니까 시간이 되면 차 한잔 하자 이러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찻집에 앉아서 나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자네는 얼굴이 참 잘생겼다. 그러시면서 해명이처럼 턱 수염을 이렇게 좀 기르면 참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때 마침 찻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을 틀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곡입니다. 너무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고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독일에 가서 괴테의 책을 사가지고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함담을 하는데 정말 무서운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찻집의 창문을 통해서 풀들이 있는데 희장한 풀들이 바람에 막 바삭바삭 떨다가 눕고 일어나고 눕고 일어나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저 가만히 바라봤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나라 그 시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 중에 하나인 김수영의 풀이 떨어졌습니다. 풀. 그죠?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고 바람보다 빨리 울고 먼저 일어난다. 뭐 이런 시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수영 하면 교과서적으로는 4.19 세대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단순한 시인이라기보다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신이고 투쟁의 역사고 뭐 이런 자유의 상징이고 어마어마한 그 중압감이 있는 평론이 있어요. 하지만 난 그 순간은 저 그거 잘 알아요. 그죠? 제 전공이 그거니까 다 떠났어요. 오로지 그 풀 하나만 바라보고 풀이 눕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저렇구나.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들이 바람이 불어서 저런 거구나. 근데 더 빨리 일어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겁니다. 시가 필요한 순간이죠.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 젊은 분,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나름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고 누구나 다 풀이구나. 저것이 뭐 시대에 저항하는 민중의 어떤 함성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는
그 어떤 아카데믹한 해석이죠.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거 모르면 어떻습니까? 김소영의 풀을 아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다가왔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시와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교감하는 순간인 거죠. 이런 어떤 그 창의적인 생각들을 시를 통해서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폭이 조금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울산대교의 모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절묘하죠? 억지로 짜맞춤 같지 않죠? 그건 자연스럽게 다가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사회적인 시라는 김소영의 풀을 통해서 만년의 시기 때문에 대작으로 일컬어지죠. 이 작품을 통해서 저의 가장 사소한 일상과 연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있죠. 항상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항상 필요한 거. 물과 공기처럼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필요합니다. 정말이에요. 전 그거 무시했었어요. 요즘에 환갑이 가까워져서 그것이 문득문득 들어와요. 그거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가끔 뭐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365일 초 단위로 나눠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문득문득 다가오죠. 풀이나 꽃처럼 말이죠. 그때 시 한 편이 여러분한테 다가온다면 제가 인용한 시 말고도 얼마나 좋은 시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릴 거예요. 나 뭐 좋아해. 그게 없다면 시집을 읽어보면 되는 거죠. 이런 상상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오세영 시인의 그릇이라는 시에서 그 단초를 찾아봅니다. 이런 시입니다. 이건 제가 좀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맹목의 사랑을 노리는 사금팔이여. 지금 나는 맨발이다.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이다. 상처 깊숙이서 성숙하는 혼.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라는 시입니다. 기가 막히죠. 저는 제가 시를 좀 많이 읽은 편입니다, 사실.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시를 했기 때문에. 근데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이거 여러분 대단한 메타포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울산대교의 메타포는 꽃으로 형상화됐죠. 그죠? 저의 사소한 어떤 일상의 메타포는 풀로 형상화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시 한 구절이 바로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라는 은유법이죠. 이 은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들어도 왜 감동합니까? 그 메타포 때문에 감동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걷는다. 이러면 그냥 걷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새처럼 걷는다. 내가 새처럼 어떻게 걸을까? 이런 메타포 때문에 이게 넓어지고 이야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 각박하고 또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은 뭐 취업이니 뭐니 해서 말이죠.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제 딸이 지금 그렇거든요. 우리 따님들, 예? 우리 따님들 보니까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조금 아시죠, 그죠? 일상이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 뒤에 분도 마찬가지. 남성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럴 때 시가 필요한 순간을 일부러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이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것이 울산대교에서 투신하려고 했던 한 생명을 살려서 삶을 만들어줍니다. 의외로 단순하죠.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곳에 있는 곳, 숟가락 하나, 그릇 하나, 풀 하나, 꽃 하나에서 우리가 이런 메타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시의 나라입니다. 김소월 이전부터 김소월 이후 김수영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시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토하듯 시를 써냈습니다. 그 시집들은 지금 여러분 서가에 한두 권 정도는 꽂혀 있을 것입니다. 시가 필요한 순간이 뭡니까? 지금 이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는 이 상투적인 것, 이 진부한 것, 이런 것들이 그릇이에요. 이런 거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릇이 있어야 물을 떠먹고 밥을 먹으니까. 하지만 그릇이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유력한 상태죠. 은유의 상태가 다가옵니다. 문학이 굉장히 많은 비유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는 200몇 가지가 있대요. 지급법, 은유법, 환유법, 도치법, 명탕법, 그것도 나눠서 직접적 지급. 복잡하죠? 벌써 지루해하시잖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문학의 꽃은 은유입니다.
이 은유의 세계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이나 해처럼 바뀌는 겁니다. 시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야, 들으시려고 그러다 마시는 거예요. 시가 왜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안 다가와서 그렇습니다. 울산대고 생각하니까 꽃이 확 그냥 들어오죠? 그 풀, 내가 괴롭고 힘들 때 취업 잘 되셨습니까? 막 면접 보고 그럴 때 나 누웠어 언니, 그래 다시 일어날 거야, 바람보다 먼저 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지금 뭐 이래 이러게 하지만 읽어봐 김수영의 풀 하면 대화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시가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서 마치 광대처럼,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연극 배우였거든요. 소원 이루었습니다. 이등극을 하듯이 하니까 더 재밌네요. 이제 입이 좀 풀려서 뭔가 좀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시간은 항상 지나갑니다. 이 순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저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해밍웨이처럼 턱수염 기르면 멋있겠습니까? 우리 딸은 난리칩니다.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뭐 해밍웨이, 슈베르트, 괴테 같은 사람 친하게 지내시면 그게 뭐 별난 겁니까? 그죠? 굉장히 친숙하고 쉬운 세계입니다. 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 칠 때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